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배만 볼록 나온 모습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이 뱃살은 언제쯤 빠질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요즘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고지혈증과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지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 단순히 늙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지혈증, 뱃살, 피로감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약으로 잠시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72의 나이의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노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때문에 늘 피로했고 배에 살이 붙으면서 허리 통증까지 심해져서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지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선생님, 손주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숨차고 아프니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권해드린 생활 습관 변화를 성실히 지키셨고 단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허리둘레가 5cm나 줄어드는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걸으시던 모습이 제 눈앞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약도 줄이고 비싼 보조제도 없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그 비밀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확인한 3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둘째, 약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 셋째, 뱃살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단 한 달만 진지하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가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 68배 연세에 늘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사과 1개, 바나나 2개를 꼭 챙겨 드셨고 점심에는 고구마와 흰쌀밥을 드시며 나는 기름진 고기 안 먹으니 건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간에도 지방이 끼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이런 걸까요? 사실 박영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일, 고구마, 흰쌀밥 같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가네 부담을 줍니다. 당이 간에 쌓이면 지방으로 바뀌고 결국 지방간을 만들게 되지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보다 30%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을 그냥 먹는 것보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갈아 만든 주스나 스무디는 당이 훨씬 빨리 흡수되어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마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50대 이후로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태우는 소각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가 느려지고 결국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줄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여도 배 안쪽에 지방이 쌓이는 마른 비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김미숙 할머니, 65의 나이에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복부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이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 저는 살찐 것도 아닌데 왜 이런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른 비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장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5%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바로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수면과 공복 시간, 이 두 가지가 콜레스테롤과 뱃살 관리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보아온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공복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식단을 조심해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65의 나이에 몇 년 동안 고지혈증 약을 드셔왔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늘 피곤했고 혈액 검사 결과는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는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늦게까지 TV를 보느라 5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보다 20%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간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려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밤 10시 반에는 반드시 TV를 끄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나요? 우리 몸은 먹지 않는 시간 동안 간과 혈관을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특히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간이 지방을 태우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12시간 공복을 지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도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난 후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되었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덜 먹어도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 있나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수면과 공복.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수면과 공복만으로 충분한가요? 식사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식사 조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콜레스테롤과 뱃살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면과 공복이 몸의 회복 시간을 마련해 준다면 식사는 몸에 들어가는 연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70의 나이에 건강을 위해 늘 고기를 줄이고 밥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뱃살도 두드러지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에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나지 않나요? 하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이야말로 뱃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식사 타이밍과 구성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점심에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현미밥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가네 부담을 덜 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서도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콜레스테롤을 10%가량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음식은 근육을 지키고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저녁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근육 손실이 줄어들고 다음날 아침 피로감이 덜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에서 흰쌀밥을 줄이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이 없으니 허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붓기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난 후에는 허리 둘레가 4cm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밤 늦게 간식을 먹으면 간이 쉴 시간을 갖지 못해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취침 전 공복을 지킨 사람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12%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습관처럼 밥을 듬뿍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과자나 떡을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작은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점심에는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식사를 이렇게 조정하면 뱃살도 줄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회복이 더딜까? 그 이유는 간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간과 뱃살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은 콜레스테롤과 뱃살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식사를 조정해도 변화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간에 쌓여서 생기는 지방간은 단순히 간만 아픈 병이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당, 그리고 뱃살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71의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술을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지방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놀란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긴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드시던 과일 스무디와 점심 간식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와 떡, 흰빵 같은 음식들이 오히려 간에 지방을 쌓이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손주의 졸업식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무디와 달달한 간식을 끊고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를 선택하셨습니다. 블랙커피는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간학회 연구에서도 하루 2잔의 블랙커피가 지방간 위험을 20%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늘리고 저녁마다 15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도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 졸업식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됐어요. 간의 문제는 뱃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옥자 할머니는 73세 나이의 복부 비만으로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배 안쪽 내장 지방이 쌓여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미국 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4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윤옥자 할머니는 저와 함께 2가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습니다. 둘째, 매일 20분씩 공원을 걸으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고 호흡도 편해졌습니다. 4달이 지난 후에는 허리 둘레가 6cm 줄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에서 당당히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간과 뱃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신호입니다. 간이 깨끗해야 뱃살도 줄어들고 뱃살이 줄어야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간을 깨끗이 하고 뱃살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간헐적 단식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간과 뱃살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굶으면 몸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68배 나이에 뱃살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했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손주와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며 선생님, 옷 입는 게 스트레스예요. 혈당도 높다고 하니 무서워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었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도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헐적 단식을 권했습니다. 하루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하면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차만 마시는 것이지요. 런던대 연구에서도 하루 14시간 공복을 지키면 내장 지방이 20% 줄고 혈당도 안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밤에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배고픔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식사 때 음식을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식사 시간에는 충분히 그리고 영양가 있게 드셔야 합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아침에 계란과 시금치 볶음,
점심에는 두부와 현미밥, 저녁에는 고등어와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단 음료와 과자는 모두 끊으셨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위주 식사는 대사를 15% 높이고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운동 역시 간헐적 단식과 함께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황순복 할아버지는 69의 나이에 고지혈증 약을 드셨지만 약만으로는 뱃살과 피로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중에는 가벼운 조깅까지 하셨습니다. 걸으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배고픔도 덜해지더라고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해 보여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심장학회 연구에서는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순복 할아버지는 단백질 섭취와 걷기를 함께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뱃살이 줄고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과 걷기 같은 작은 운동, 이 두 가지는 몸을 가볍게 만들 뿐 아니라 간을 회복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비밀은 바로 맞춤형 식단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체질과 생활 습관, 몸의 반응에 따라 적합한 식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건강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67의 나이에 콜레스테롤과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안 들어가요.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경우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더 부풀고 금세 졸음이 쏟아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했습니다.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었습니다. 3달 후 할머니는 허리둘레가 5cm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김영수 할아버지는 69의 나이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늘 피로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지방 식단을 권했습니다. 생선, 두부, 저지방 우유 같은 음식 위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속이 편안해졌고 3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몸에 맞는 식단을 찾으면 대사가 평균 25% 개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난 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식사 후 몸이 무겁거나 졸음이 온다면 그 음식은 나와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꼭 챙기고 탄수화물은 현미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적당히 섭취하며 채소는 매 끼니마다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몸의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며칠만 기록해도 자신에게 맞는 식단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비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사를 조정하며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 좋은 변화를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결론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콜레스테롤과 뱃살을 다스리는 세 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가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둘째, 수면과 공복 같은 생활 습관을 바꾸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셋째,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내 몸에 꼭 맞는 맞춤형 식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과 내일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는 것이 꿈이었던 72의 할머니는 단 3달 만에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허리 둘레를 줄였으며 무엇보다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10분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친구와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들을 오래 지켜가는 것. 여러분은 충분히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길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